애기가들의 소확행, 재밌고 유익한 기보 전주행. 명국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명국 리플레이의 이유민입니다. 오늘의 리플레이 김대용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명국 리플레이는요, 프로그램 이름처럼 저희가 명국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방송인데요. 애기가분들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은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대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둑계 최고의 라이벌을 꼽자면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중국의 구리 구단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두 기사가 17회 삼성화재배 본선 32강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두 네. 기사의 기풍답게 치열하고 재미있는 승부가 펼쳐진 한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은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국 보내드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는지 저희가 헤드라인을 통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국은 2012 삼성화재배 본선 32강전에서 만나는 세기의 라이벌전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결입니다. 10번기에 예고편이 된 4패빅 무승부, 세기의 10번기 예고편이 된 대국.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한 최고의 라이벌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은 진정한 진검승부의 출발선에 섭니다. 포인트 하나, 평범함을 거부한 구리의 27수. 평범함을 거부하다 못해 비범하기까지 한 발상이었는데요. 과연 초반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포인트 둘, 수읽기 하면 이세돌 구단. 가끔은 그런 이세돌 구단의 자신감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이세돌 구단의 수읽기가 정확했던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셋, 타협은 없었습니다. 구리 구단의 기세를 넘어선 자존심의 한 수.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4패빅 무승부로 인해서 또 세계대회 최초로 제대국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바로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기사의 맞대결,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기대되는 바둑 팬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대국도 정말 치열하고 재밌는 한판 승부였습니다. 네, 재밌는 스토리가 숨어있는 한판인데요. 2012 삼성화재배 본선 32강전으로 명국 리플레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12) 삼성화재배 본선 32강전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초읽기 1분 5회씩 주어졌습니다. 자, 구리 구단의 흑번으로 진행된 32강전. 네, 두 선수 다 전투력이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흑번을 잡은 기사가 항상 초반을 주도해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오늘 구리 구단 어떤 포석을 들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른 대국이잖아요. 이때 당시의 포석을 또 그리워하시는 바둑 팬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 나온 포석과 저 당시의 포석,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때의 포석을 보더라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던 그런 포석들입니다. 네. 자, 초반 포석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중국식 포석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특히 중국식 포석은 구리 구단이 매우 즐겨 두었어요. 이 대국도 구리 구단이 초반에 중국식 포석, 바로 저 형태죠. 저 모양을 변형 중국식 포석이라고 일컫습니다. 사실 이렇게 넓게 벌려가는 수보다는 이렇게 한 칸 좁게 벌려가는 수, 이거를 보통 미니 중국식 포석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후에 조금 연구가 있었던 건지 한 칸 이렇게 더 넓게 벌리는 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수를 변형 미니 중국식 포석이라고 많이 부르곤 해요.
이때 당시에 구리 구단이 처음으로 들고 나온 포석인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두 선수의 대국에서도 이 형태가 종종 등장했습니다. 특히 BC카드배 결승에서 이 포석을 구리 구단이 사용하곤 했는데요. 자, 당시 BC카드배 결승전 두었던 바둑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자, 실전처럼 이곳을 다가갑니다. 자, 이세돌 구단이 자, 이렇게 벌려두자 구리 구단 이곳을 먼저 짚어두었어요. 받고, 자, 이렇게 두고, 백이 한 칸 뛰자, 끼우고, 늘자. 자, 이곳을 젖혀서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아주 좋은 수순을 보여줍니다. 일감이라면 당연히 이곳을 단수를 치는 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수는 흙이 이었을 때 이곳 귀가 좀 튼튼해져요. 그래서 자, 이곳을 이렇게 벌리고 뛰었을 때 백이 단수를 아껴두고 이곳을 먼저 젖혀갔던 수가 이세돌 구단의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귀에서 살게 되나요? 귀에서 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흙의 구리 구단은 당연히 끊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이곳을 단수 치는 겁니다. 아, 맛을 남겨놓는 거군요. 그렇죠. 이곳을 먼저 젖혀준 덕분에 이제는 귀가 훨씬 더 맛이 나빠졌어요. 그러고 이곳 나릴자로 씌워두자. 구리 구단 붙이고 있고, 여기까지 1단락이 된 바 있습니다. 아, 이것이 또 BC카드배 결승전에서의 실전 진행인가요? 네, BC카드배 결승 5번기에서 이 두 기사가 만났던 대국이고요. 당시에는 백이 좀 편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결과 또한 이세돌 구단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구리 구단 과연 오늘도 이곳 어깨 짚는 수를 선택할지 의문입니다. 아, 네,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수순을 조금만 뒤로 돌려서요. 백이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러면은 그냥 말씀으로 네. 드리자면 네. 그냥 백이 약점을 남겨놓기 위해서 귀 쪽으로 젖혔을 때요. 네. 만약에 단수를 치고 나서 젖히면 흙은 다른 방법으로 받을까요? 이곳이요. 네. 이곳 단수를 치고 젖힌다면 흙이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씌운다면 아까는 귀에 흙집이 맛이 나빴기 때문에 흙이 싸우기가 어려웠던 반면 지금은 흙 모양이 튼튼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양은 아까와는 좀 차이가 크죠. 아, 그렇군요. 네. 실전 진행도 있었고 아무래도 구리 구단이 좀 더 연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BC카드배에서 만났던 게 불과 1년 전이거든요. 두 기사 다 이 형태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가 뒷받침되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칸을 벌렸는데요. 여기서 구리 구단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그냥 나를자로 씌워갔어요. 네. 역시 그때 패배했던 그 안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교환을 생략하고 그냥 나릴자로 씌워가네요. 자, 백도 그냥 나릴자로 달렸습니다. BC카드배 결승 얘기가 나와서인데요. 이 두 선수는 또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BC카드배도 정말 그
세기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한 판이었는데요. 그렇죠. 두 선수가 결승 무대에서 많이 만났어요. 2009년 LG배 결승을 시작으로 2011년 BC카드배에서 만난 바가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하면서 또 많은 바둑 팬분들이 환호를 했었죠. 특히 그 승부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세돌 구단이 그 잠시 바둑계에서 휴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복귀 이후 24연승을 거두고 또 복귀하자마자 세계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그게 바로 BC카드배 세계바둑 선수권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구리구단의 입장에서는 또 그 이후에 만난 대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서력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 같아요. 네. 구리구단과 이세돌 구단 동갑내기 라이벌이면서 세계 무대에서 지금 최정상을 다투는 기사였잖아요. 현재까지는 삼성화재배가 펼쳐지기 전까지는 LG배와 BC카드배 1승 1패로 승패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꼭 승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초반에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형태도 구리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BC카드배에서 두었던 그런 모양이에요. 다른 대국에서도 이런 진행이 됐었나요? 네, 그때는 자 지금 백이 이곳을 밀고 흑이 이렇게 받자 이렇게 밀어갔잖아요. 당시에 이세돌 구단은 이것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러자 구리구단이 자 이곳을 이렇게 막았고요. 자 지금 자 뭐 이렇게 그러자 이세돌 네, 이 구단이 형태죠. 이곳을 끊어가고요. 네. 단수 치고 늘고 한 칸 뛰고 막고 이렇게 이어서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뛰는 데까지 어려운 전투가 펼쳐진 바가 있어요. 그때는 공교롭게 구리구단이 흑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인지 오늘의 이세돌 구단은 이곳 늘어가는 수로 지금 실전처럼 이곳을 밀어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군요. BC카드배 결승 아주 큰 승부에서 두었던 모양이니만큼 그 한 판을 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와중에 구리구단이 자, 이곳을 이렇게 날일자를 두어갔는데 이 수가 구리구단의 멋진 감각입니다. 사실 이 수 때문에 백이 이렇게 이쪽으로 끊어간 수는 좀 실착이에요. 당시에 이세돌 구단도 많은 후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어떻게 두었어야 했을까요? 이 수로는 그냥 3-3으로 단수를 쳐야 돼요. 그러면 흑이 이렇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따는 교환을 생략하고 이 교환만 하고 손 뺐을 때 이 모양보다 백이 집으로 훨씬 이득이죠. 그렇군요. 사실 이세돌 구단 하면 뭐 중반 전투가 13단이다라는 그런 그 별명이 있는데 구리구단은 초반 감각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이 바둑도 구리구단이 초반 포석에서는 살짝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때 당시 인터뷰만 보더라도 이세돌 구단이 좀 초반에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항상 두 기사의 대결에서는 구리구단이 약간이나마 앞서가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중반에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기 승부가 펼쳐지는데 항상 이세돌 구단이 큰 승부에서 이겼을 때는 끝내기에서 이득을 봐서 반집, 한 집 반 이렇게 남기는 바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는 입장에서는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두 기사가 정말 치열하게 그 전투를 하잖아요. 어떨 땐 대마가 죽고 뭐 잡히고 이런 일도 빈번한데 결국의 승부는 반집. 정말 이기는 입장에선 이보다 짜릿할 순 없죠. 그렇습니다. 자, 흑이 지금 날일자로 씌워갔는데요. 이 수가 또 포인트가 되는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 자세하게 해설판을 통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부분 저희가 수순을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포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흑의 구리구단은 이 변형 미니 중국식 포석을 상당히 좋아해요. 네. 특히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이 포석을 즐겨 두었는데요. 자, 이게 보통 미니 중국식인데 여기 한 칸 좀 더 좁게 벌리는 것이 변형 미니 중국식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흔히 말하는 중국식 포석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걸 두고 이곳을 요렇게나 요렇게 두는 것을 중국식 포석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자, 실전에는 변형 미니 중국식 포석이고요.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자, 이렇게 갈라쳐 갔어요. 사실 이 수는 두기사의 대국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두기사라면은 초반에 의식을 하고 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대국이 동률이 난 후에 무승부가 난 후에 제대국을 펼쳤지 않습니까? 네. 그 제대국에서는 구리구단이 이쪽 소목을 두고 이런 형태를 취했어요. 그러자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벌려두는 수법을 취했고요. 네. 또한 두기사가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만났잖아요. 네. 결승전에서는 구리구단이 이걸 두자 이세돌 구단이 일부러인지 소목을 둬서 좀 비틀었거든요. 여기서 구리구단 이 걸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뒀냐? 그냥 두었습니다. 바로 갔군요. 네, 정말 자, 이 모양 있죠. 구리구단이 이 변형 중국식 포석, 특히 여기서 요 간격을 상당히 좋아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뭐 많은 연구를 하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벌려두자. 갈라치고요. 네, 지금은 실전을 한번 따라가 보고요. BC카드배 대국에서 이렇게 어깨 짚은 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또 BC카드배에서도 이 형태에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구리구단이 이 수를 두고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두자. 밀어가고 찔러가고 막고 실전에는 이것을 밀어갔는데 이것을 그냥 받아둔 게 BC카드배 결승 4국 대국입니다. 네, 자 여기서 막아뒀었는데요. 자, 흑은 이곳을 막았고요. 그 당시에는 끊어갔습니다. 이런 정석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아마 이 형태가 그 당시에 처음 나왔던 모양이었는데 역시 두기사 빈틈없이 최선을 찾아갔어요. 자, 이렇게 막아가고요. 딱 봐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 이걸 치중가자 여기서 이걸 끊어간 수가 재밌는 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자, 이렇게 몰아갔고요. 이렇게 넘어갑니까? 자, 단수를 치고 자, 흑이 있자. 그냥이었군요. 네, 이곳을 하나 끊어두고요. 있자. 자, 이렇게 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쪽을 그냥 받을 수는 없어요. 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사는 공도가 됩니다. 그래서 흑은 자, 이쪽을 끊어가고요. 그래서 붙여가고요. 젖히고 패 모양인데요. 자, 패를 하고 딸 때 이렇게 붙여가는 수. 해소를 하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소를 했고요. 그러자 흑이 이렇게 뚫어서 이 형태는 당시에도 평가가 엇갈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흑을 잡은 구리구단이 완승을 거두면서 백의 이세돌 구단으로서는 왠지 내키지 않는 그림이죠. 네, 그래서 실전에는 조금 비틀었습니다. 이곳을 그냥 밀어갔고요. 구리구단이 그러자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태에서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백이 느는 수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흑도 막는 수보다는 뒤로 후퇴하는 수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락 된다라는 게 정설이었는데 또 최근에 인공지능의 그 수에 의하면 이렇게 그냥 느는 수. 네, 이 수가 인공지능이 추천한 함수입니다.
사실 이 수를 처음 보고 많은 프로 기사들이 정말 저런 발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은근한 수예요. 아, 그렇군요. 이수보다는 조금 중앙 쪽에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중앙으로만 본다면 이게 낫겠죠. 하지만 이 수는 이창호 구단이 좋아하는 수, 바로 이것 꼬부림을 당할 때 맛이 나빠집니다. 막는다면 다음에 계속 붙여가지고 흙이 응수하기가 곤란해요. 늘면 끊어서 너무 맛이 나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밀 때 흙이 응수하기가 고약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넣는다면 지금은 여기를 미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는 중앙 쪽으로는 좀 손해지만 일단 실리지향적인 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전은 한번 그냥 밀어두었는데요. 여기서 젖혀갔고요.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이곳을 끊어간 수가 이 바둑의 첫 번째 실책입니다. 항상 두 기사의 대국은 초반에는 구리 구단이 앞서간 채 중반부터 이세돌 구단의 추격전이 펼쳐지거든요. 초반에 실점을 한 원인이 바로 이것을 끊어간 수입니다. 네. 이 수는 그냥 단수를 쳤어야 돼요. 늦춰서 봤고요. 그때 손을 빼고 실전과 같이 큰 자리를 두었어야 합니다. 실전이랑 차이는 이걸 끊었잖아요. 네. 단수를 치고 따냈을 때 여기서 구리 구단이 이렇게 나를자를 간 수가 이세돌 구단이 예상하지 못한 호착입니다. 아, 이거를 그냥 늘었다면 이렇게 단수 치는 거와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만 이렇게 나를자를 가니까 이젠 달라요. 이 패를 하기에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이렇게 받아두었죠.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 요거는 거의 100걸린데 이걸 거꾸로 흑한테 지금 당한 꼴이잖아요. 네. 집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만약에 패를 들어간다면 전체적인 사활이 걸리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젖혀간다면 일단 끊어가고요. 따냅니다. 일단 초반 무패란 말도 있고요. 흑보다는 백이 훨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백이 손을 뺀다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백이 손을 뺀다면 뭐 어디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실전처럼 이렇게 다가오면 그냥 이렇게 단수를 쳐두는 게 충분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백이 살려면 하나 이것을 늘어두고 다시금 막아서 후수로 살아야 되는데 일단 이 교환 자체가 아프고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늘어든 수가 당장 흙 모양을 좀 단단하게 해준 이것도 악수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악수까지 교환을 해두었고요. 그러자 흙이 이렇게 받아두고요. 자, 지금 이렇게 넓은 자리를 가면서 어쨌든 백이 선실리 그리고 흙의 세력을 지우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뛰는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네. 이것을 둠으로 인해서 흙 세력이 갑자기 커지는 게 보이시죠? 받아두고 여기서 구리 구단의 정말 좋은 감각이 나옵니다. 실전에 구리 구단은 이곳을 두었어요. 사실 이 수의 의도는 뻔하지 않습니까? 흙 세력을 최대한 키우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수인데 보통 이런 큰 승부에서는 이렇게 두는 수를 머리로는 떠오르지만 잘 못 두거든요. 하지만 오늘 구리 구단은 정말 과감하게 이곳을 두네요. 네. 이 수가 아니라면 어디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즘의 감각이라면 기승전 33. 네. 묻지마 33이 하도 유명한 수기 때문에 33이 제일 감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쪽을 벌려둔다면 이렇게 날일자의 수가 가능합니다. 이 수는 이렇게 두기에는 귀가 너무 허전하니까 쉽게 수가 나겠죠. 그렇다고 한 칸 좁게 벌려두는 게 이 모양 부분적으로는 정수지만 지금은 귀보다는 중앙 그리고 변 중심에 바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도 흑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그렇군요. 구리구단이 여기를 그럼 선택한 이유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받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두는 게. 그러면 흑은 밀어갑니다. 받아두고요. 언뜻 보기에는 감사합니다. 자기 집을 지켜줘서 악수로 보이지만 이곳이 화점이기 때문에
3-3을 파는 수가 통렬해요. 아, 만약에 화점이 아니라 이게 소목이거나 뭐 이쪽 소목이면 이 수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변은 굳혀주었지만 3-3을 파서 귀를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 두터움도 쌓고 귀에 실리도 차지할 수 있어요. 네. 자, 구리구단 이 3-3을 보고 중앙 쪽을 지켜두었습니다. 이후의 수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삼성화재배 본선 32강전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27수로 이제 날일자로 씌워갔는데요. 이후에 실전 진행은 또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이세돌 구단, 구리 구단이 이렇게 과감하게 중앙을 씌워가는 수를 선택했어요. 구리 구단의 이 호방한 기풍의 한 수인데 이세돌 구단 어떻게 받았을까요? 네. 자, 두 칸을 띄웠는데요. 무난한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이 수는 1감입니다. 만약에 이 수를 두지 않고 백이 이걸 이렇게 받는 것이 흑의 입장에선 주문이에요. 이렇게 받는다면 이것을 밀고 넣을 때 이렇게 3-3을 침입을 하면 언뜻 보면 백이 이곳에 집을 다 짓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은 흑이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실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위에서 해먹고 아래에서 해먹고 두터움과 실속을 흑이 다 가져가는 꼴이 됩니다. 네. 그걸 이세돌 구단이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칸을 벌려둔 수는 당연한 반발이고 또한 지금 흑 세력권이 이렇게 깊잖아요. 아직 이 모양은 지금 백의 모양과는 상당히 멀지만 이 모양은 흑이 이곳을 차지하는 것과 백이 이곳을 두 칸 벌리는 것과 이 모양의 확장성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두 칸을 벌려두는 수는 지금 정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또 하변으로 눈을 돌려보니까요. 흑 모양이 좀 커 보이는데요. 저럴 때 삭감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보통 인류들은 서두르지 않아요.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집을 지으려면 우선 이쪽 중앙 방면에서 어느 정도 모양을 확보해야 되고 또 밑에 백이 이렇게 젖혀가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늘어가거나 하는 뒷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모양을 너무 크게 벌렸다가는 아래에서 백이 홀라당 다 깨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좁히자니 생각보다 큰 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보통 서두르지 않고 일단 큰 자리부터 차지해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하변의 흑을 좀 의식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변이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네요. 네, 그렇죠. 흑도 지금 이쪽을 두고 있지만 실은 이쪽 집을 보고 있잖아요. 백도 이곳에서 싸우고 있지만 흑집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깨느냐, 이것이 이곳 전투에서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손은 상변 쪽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자, 붙여가자 끼어간 수도 강수예요. 흑의 구리 구단이 이렇게 끊어간 수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우변을 좀 집중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수고요. 백이 늘고 흑이 단수친 데까지. 자, 백이 이렇게 늘어가면 흑이 막아서 어떻습니까? 이 모양이 정말 커지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백이 끊어놓고 잡게 된다면 백이 축이 안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두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흑이 이곳을 막는 데까지는 절대고요. 백이 그냥 잡는 수와 이곳을 끊어놓고 잡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돌이 충몰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끊는 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된다면 흙이 좀 닿기가 곤란해 보이는데요. 바둑은 그래도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보시면 있고 이것을 잡을 때 축이 안 돼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흙이 이쪽 집을 지키고 시작하는 겁니다. 백이 분명히 두 칸을 먼저 벌려두었는데 이 두 칸을 벌린 이 한 점을 잡으면서 흙집이 난다면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뺏기더라도 실리로는 이득을 먼저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뭐 계속해서 해볼 만한 전투가 될 것 같고요. 자, 역시 예상한 대로 끊어놓고 한 점을 잡아갔어요. 네. 자, 흙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절대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 역시 뭐 초반부터 대단한 전투 바둑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좀 외길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죠. 흙이 이곳을 이으면 백이 여기 느는 데까지는 절대입니다. 가끔 이곳 느는 수로 이런 식으로 밀어서 교환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수는 대단한 속수입니다. 흙집을 절대 굳혀주는 수를 두면 안 돼요. 오히려 보강시켜주는 수이군요. 그렇죠. 여기를 잇고 그냥 이렇게 늘어야만 나중에 이 흙집에 대한 어느 정도 뭐 삭감이나 침투가 가능한 겁니다. 네. 보통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수를 먼저 결정을 하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 좀 득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고수들은 항상 뒷맛을 중시해요. 보통 그 저급자들은 단수를 먼저 치는데 고수들은 단수를 항상 나중에 치고 아껴두죠. 네, 이런 꿀팁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을 들어가자 흙이 이렇게 밀어가는 수는 급소의 자리입니다. 백은 당연히 받겠죠. 사실 백이 이 한 점을 나가면서 이렇게 얻는 것이 바로 이쪽 부분에 백집이 굳어지는 거예요. 아마 백이 이렇게 늘면 흙이 이렇게 한 번 더 밀 텐데 계속 받아주다 보면 흙이 중앙에서는 이렇게 기분 좋게 밀지만 집은 3선과 4선에서 나는 거거든요. 네. 이 4선의 백돌이 계속 가면서 이 백집이 커지죠. 물론 흙도 이 두 칸 벌려두었던 이 자리를 제압하면서 이쪽 모양의 집을 만들었지만 백도 그저 완성 안 된 모양뿐이었는데 이걸 집으로 완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도 충분히 싸울 만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수습이 되느냐가 정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일단 이곳은 절대 밀어야 돼요. 자, 급소의 자리입니다. 백도 받아야 하고요. 계속 어쩔 수 없이 밀어가야 한다는 것은 구리구단 입장에선 좀 아픈 수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실리 맷집보다는 중앙의 주도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을 계속 밀어야 가야 하지만 받아주는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죠? 네. 자, 기분 좋은 수순이 계속 진행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가 또 흙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곳 전투가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국후 자전 해설로는 지금 이곳 두 칸을 뛰어간 수가 좀 안 좋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바로 등장하는 이세돌 구단의 한 수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수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둔 자리 이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프로 기사라면 이 수를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수예요. 네. 그만큼 이 모양에서 형태상의 급소입니다. 하지만 구리구단은 이 수를 당하더라도 실전처럼 이렇게 넘어가 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이 흙이 넘어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가고, 네, 밀어갔습니다. 계속 막아가서 집으로 우선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 전투가 만족스러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실전 진행은 그냥 늘어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세돌 구단의 자전 해설에서는 또 이수가 굉장히 구리 구단답게 인내심을 많이 강요했던 수라고 그런 해설을 했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세돌 구단의 자전 해설로는 나라면 이렇게는 못 두는데 구리 구단이 이렇게 참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느꼈으며, 역시 초반의 구리 구단은 초반 감각만큼은 정말 인류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이 전투는 그래도 백이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가 사실 기로예요. 백이 지금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을 강력하게 막아가는 수가 있겠어요. 실전에서 이 수를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있겠고요. 또한 자, 이런 식으로 중앙 쪽으로 두는 수도 가능합니다. 사실 가능한가요? 네. 제가 이 바둑을 해설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좀 사용했는데,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는 중앙 방면으로 이렇게 한 칸이나 그 옆에 두 칸을 띄워두는 수를 추천을 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흙이 넘어가면 같이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백이 충분한 결과다, 이런 해설이었거든요. 당시 이세돌 구단의 자전 해설로는 막아가는 자리가 당연한 수라고 했었는데요. 또 인공지능과는 또 다른 의견이 나왔군요. 네, 당시에 이세돌 구단 우선 귀에서 뒷맛을 노리고 있었고요. 그 뒷맛은 곧 나오죠. 그리고 이세돌 구단 워낙 치열하게 또 실리를 차지하는 기풍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곳을 막지 않는다는 것은 이세돌 구단의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의 날카로운 한 수가 등장합니다. 급소치중을 갑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 바둑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세돌 구단의 날카로운 수일기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자, 이 수의 의미를 잠깐 짚어드릴게요. 자, 실전에 이것을 붙여갔어요. 자, 이것을 붙여가자 나중에 이제 귀의 뒷맛을 활용을 해서 이곳 넘어가는 수를 노렸고, 결국에 중앙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자, 흙이 이곳 이렇게 붙여간 수로 만약에 이곳을 잇는다면, 그럼 백은 잇고 넘어갈 때 이렇게 막아둡니다. 자, 여기서 흙이 고민이에요. 그 중앙을 막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중앙을 막을 텐데, 그러면 단솔 하나 치고 잇고 흙이 중앙을 둘 때 지금 흙이 여기 붙여둔 자리, 이곳을 일단 이렇게 빠져두게 됩니다. 지금 사활에 걸려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것을 흙이 이렇게 붙여준다면 사활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흙집이 너무 납작해졌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 집도 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늘어가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붙여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넘어가는 게 되는군요.
백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실속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 진행은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 서로 서로 불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세돌 구단의 치중에 구리 구단도 이렇게 받아갔고요. 자, 이 수로는 먼저 실전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이곳을 끼워서 응수타진하는 수도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잡게 된다면 어떨까요? 먼저 끼웠을 때요. 자, 이제 곧 실전에서 끼워간 것처럼 자, 끼울 텐데요. 흙이 이렇게 받는다면 이곳 들어두는 게 선수예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곳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지킨다면 나갑니다. 이거 안 끊을 수 없죠? 그때 이것을 치받아요. 자, 잇는다면 넘어가서 큰일 나요. 네, 전체가 다 잡혀버리죠. 네. 빠지는 것이 선수가 되는 것이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군요. 사실 이 빠지는 수를 하기 위해서 이곳을 먼저 붙여놨거든요. 하지만 이 수로는 먼저 끼워서 응수타진 하는 게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잡지는 못하고 그냥 이어뒀습니다. 그냥 치중을 했을 때 붙이고 끼우고 흙이 그냥 있는 것과 백이 치중했을 때 흙이 그냥 있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구리 구단이 이곳을 이렇게 붙이고 끼워가는 수를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수를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붙인 수로는 그냥 이어두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네. 사실 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을 잇고 막아둔다 하더라도 어차피 흙 귀는 굉장히 뒷맛이 나쁘거든요. 가일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붙여가지 말고 그냥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죠. 네. 구리 구단 입장에서는 이세돌 구단의 이곳 끼어가는 수로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구리 구단이 조금 수익기 착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반대로 말하면 이세돌 구단이 워낙 날카롭게 흙의 약점을 추궁했고요. 자, 결국에는 백돌이 끊어지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연결은 안 되고요. 자, 하지만 백도 이 석점을 그냥 차단당할 수는 없어요. 일단 흙의 자충을 이용해서 이 석점을 타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모양이 이바둑의 백미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 대단한 수읽기 능력을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부분일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잡아가는 선수까지는 외길 수순이고요. 자, 여기서 뭔가 흙 모양이 찝찝해요. 흙 모양이 찝찝한데 함부로 이렇게 두기에는 또 생각보다 수를 내기가 어려워요. 네. 수순도 중요하고 또 정확한 맥점을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살짝 후회를 하는 수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당연한 듯 보이는데요. 자, 지금 착각하시기가 쉬운 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있고 단수를 치고 따내고 단수를 치고 이으면 이렇게 먹여쳐서 흙 전체가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모양은 착각입니다. 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늘겠죠. 그냥 느는 수가 있군요. 백이 이곳을 잇는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건 거꾸로 백이 곤란해져요.
네, 수가 부족해서 이 모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모양에서 실전에는 곧 나오지만 이것을 먹여쳤어요. 근데 이 수가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후회한 한 수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맥점 같아 보이는데요. 자, 이 수의 의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여친 수는 자, 지금 따낼 수밖에 없죠. 네. 단수를 치면 이제는 이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수 치고 이으면 단수를 치고 이으면 자, 이제는 흙 전체가 회돌이 축으로 잡히죠. 네. 이것이 백이 의도한 형태인데요. 자, 그래서 먹여쳤습니다. 자, 하지만 구리구단도 이건 너무 쉽잖아요. 네. 네, 이 회돌이 축에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럼 단수를 쳤을 때 여기서 받지를 못한다는 얘긴데요. 네, 지금 이거를 이을 리는 없고요. 당연히 뒤로 이어두고 일단 이렇게 살아둘 겁니다. 여기까지 이 백이 이 위험했던 석점이 한 점을 잡고 탈출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한 건 맞아요. 네. 하지만 백이 중요한 수순 하나를 놓쳤습니다. 자, 그 수는 자, 이렇게 먹여친 수로는 이곳을 그냥 단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수가 어떻게 될까요? 흙이 이걸 따낼 수밖에 없죠. 네. 그때 이걸 먹여치게 된다면 어, 지금 따야죠. 네. 이러고 단수를 치는 겁니다. 아까 이곳을 이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흙은 다시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이때 따내는 겁니다. 지금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먹여치기 전에 미리 단수를 쳤더라면 뭐 조금 더 괜찮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 모양과 그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네. 있는 형태와 자, 실전. 자, 실전에 따내고 나면 이곳 백이 단수와 흙이 이렇게 따낸 교환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이곳 교환은 생각보다 차이가 컸어요. 뭐 지금 상황에서 백이 단수 칠 때 흙이 다시 되따내는 그런 상황은 잘 일어나지가 않죠. 그렇죠. 아마 흙이 이곳을 봤고요. 네.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흙이 이걸 따진 않을 거예요. 이걸 따면 백이 뭐 중앙으로 너무 쉽게 진출을 하죠. 이렇게 날일자를 간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이곳까지 이렇게 벌려둔다거나 어쨌든 흙은 이 우변부터 이어지는 우변과 하변의 흙 세력을 집으로 키우고 싶은데 자신의 세력 쪽으로 상대의 돌을 몰아가는 것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잡으러 가는 공격을 쓸 때는 자신이 두터운 곳, 자신이 세력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맞지만 잡으러 가는 공격이 아닌 그냥 공격에서 이렇게 썼다간 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집부족에 빠지기 쉬워요. 네, 그냥 막아뒀는데요. 뭐 여기서 선우수 차이가 꽤 크네요. 자, 지금은 아마 흙이 이곳을 따내진 않을 거예요. 네. 자, 이곳을 따내진 않을 거고 중앙 쪽으로 봉쇄하는 수단을 두겠죠. 자, 이 수를 둔다면 패 모양으로 백은 타개를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조금은 아쉬운 진행입니다. 어쨌든 흙도 이 패를 지더라도 자신의 본진이었던 이곳 하변과 우변 쪽에 이어지는 세력을 좀 지켜가면서 패싸움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도 이곳 교환을 놓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이 완벽하게 수습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모양은 패싸움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모양인데 흙이 패를 이긴다고 이 백 전체가 잡히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마 사활만 놓고 봤을 때는 백이 좀 여유가 있지만 문제는 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백이 해소를 하더라도 흑에게 치명타를 입히지 못하거든요. 지금 흑이 이런 팩감을 쓰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가 여기서 패를 지더라도 이 귀에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본다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는 판단의 구리 구단이에요. 자, 하지만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해소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정말 이 두 기사가 맞붙으면 정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세 대결도 볼만한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점이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 이 두 기사가 맞붙었을 때 이 기세 대결의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수대로만 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심리전도 반상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숙명의 라이벌이잖아요. 네. 이기더라도 정말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통쾌하게 이기고 싶은 게 당연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자, 이곳을 다 받아줍니다. 자, 이세돌 구단 물론 팩감을 셌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배짱이에요. 이세돌 구단이 믿는 부분은 뭐 이런 부분에 지금 팩감인데요. 자, 실전에도 여기를 두었지만 이런 팩감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이세돌 구단에선 큰 장점인 게 이게 손해가 아니잖아요. 집으로 이득을 보면서 패를 하고 있다는 거. 네. 바로 이세돌 구단이 이런 점에서 패를 지속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설령 내가 패를 이기더라도 나는 자꾸 악수를 둬야 되고 상대방이 이득을 보는 팩감을 자꾸 쓴다면 바로 패를 해소하는 편이 맞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이 패를 다 받아주더라도 상대방은 조금이나마 악수잖아요. 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악수가 아닌 팩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패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패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곳을 받아둔 이상 백은 계속 받아야 돼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귀에서의 변화가 또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흑도 주의해야 되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 패를 이긴다고 이 대마를 다 잡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손해팩감을 쓰면 안 돼요. 너무 손해팩감을 썼다가 백이 일단 이득을 먼저 취한 후에 타겟 승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전에 이세돌 구단도 사실 그 진행을 택했죠. 자, 일단 이득이 되는 팩감은 먼저 다 결행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백이 너무 기분 좋은 수순입니다. 네. 뭐 지금 수순이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 엄청난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좀 사실 이 무렵에 두 기사가 그 시간이 없었거든요. 초읽기에 쫓기면서도 팩감을 세야 되고 또 이 패를 이겼을 때 졌을 때 형세 판단까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참 후에 대국을 복귀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선 이게 당연한 수순일 수 있으나 당시의 두 대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를 말리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서 실수가 없다는 건 정말 수읽기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 뭐 수읽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사들이잖아요. 자, 패싸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이 다음의 팩감은 어디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자, 이곳이죠. 실전에도 두었는데 이곳과 이곳 이 두 곳의 팩감은 백의 자랑입니다. 네. 손해도 없을 뿐더러 두 개의 확실한 절대 팩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패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예요. 반대로 흑은 어쨌든 악수잖아요. 네, 어쨌든 악수를 두니까 이걸 다 받아먹고
본인은 전혀 악수가 없는 팩감을 쓰고 있죠. 이세돌 구단이 이것을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하지 않고 계속 받아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지금 흙은 귀에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악수팩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좀 더 자세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모양에서 보통은 3-3 침입을 하는 것이 급소예요. 네. 3-3 침입을 하는 것이 급소인데 이렇게 붙여갔어요. 하지만 붙이는 수까지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백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막았을 때 보통은 같이 이렇게 따라 젖히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늘어서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실전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끊어갔잖아요. 자, 끊어간 수는 흙 세력 전체를 키우는 그런 세력적인 수가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집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뭐 이쪽 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실리 손해를 보고 가는 것이 대단한 모험이잖아요. 근데 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팩감을 사용하기 위해서 끊어갔고요. 그냥 살 수 있는 돌이 실전처럼 이렇게 패가 났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분명한 악수 팩감임에는 분명합니다. 팩감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수를 두어가야 하는 상황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귀 쪽에서도 패 모양이 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의 숫은 해설판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부분, 저희가 수순을 처음부터 다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쉬운 장면에서 이제 이후에 수순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두 칸을 띄웠어요. 자, 백의 두 칸은 당연한 방향입니다. 네. 지금 세력이 나는 곳은 이곳 우변과 하변 쪽이잖아요. 상대방의 세력이 견제될 수 있는 쪽으로 벌려두는 것은 일감이죠. 네, 그래서 붙여두었고요. 백이 이곳을 끼워둔 데까지 사실 준비된 한 수죠. 이곳을 두 칸 벌렸을 때 흙의 붙임은 너무나도 예상할 수 있는 수인데 이세돌 구단 거침없이 끼워갔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밖으로 막기가 쉽거든요.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도 편해요. 흙이 이렇게 둘 수는 있지만 백이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고요. 중앙으로 나오더라도 어쨌든 상대방의 세력을 지우면서 전투를 펼치잖아요. 네, 위로 이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위로 이어도 어차피 중앙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상대방의 세력권 쪽으로 머리를 내밀기 때문에 백이 불만이 없는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변화를 좀 구했습니다. 여기서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는데요. 자, 이렇게 단수 치고 막아가는 데까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인데 백이 이렇게 끊어두고 잡아둔 수가 좋았어요. 사실 이곳을 벌릴 때부터 이 전투를 예상했겠죠. 이 끊어둔 수는 이곳 좋은 축머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절묘하게 또 축이 안 되네요. 자, 하지만 흙이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이 한 점과 이 한 점을 가르면서 집을 차지할 수 있겠죠. 흙이 이렇게 밀어가고 밀어가는 자리는 백 입장에선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흙이 밀어서 중앙 싸움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백도 4선으로 집이 나고 있잖아요. 백 입장에서도 전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두 칸을 띄웠고요. 자, 이곳을 뛰자 이세돌 구단의 준비된 한 수가 등장했어요. 사실 이세돌 구단이 자전에 설 때는 이 수가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수의 통렬함을 강조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날일자가 이 형태상의 급소가 됩니다. 자, 넘어갔지만 이렇게 밀어두는 수가 기분 좋고요. 자전에 설 때는 이게 구리 구단의 인내심이 보였던 한 수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세돌 구단이 워낙 기세를 중시하는 바둑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굉장히 굴복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상대가 이렇게 받아줘서 생각보다 이 전투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구리 구단의 이 인내심을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백이 막아두었는데요.
여기서 사실 그 선택의 기로예요. 막는 수가 강수지만 막는 수로는 중앙 쪽으로 두는 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중앙 쪽으로 둔다면 흙이 이렇게 넘어갈 텐데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두어서 이 진행도 백의 입장에서 만족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그림은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한 수입니다. 그렇군요. 언뜻 보기에는 흙 모양이 납작해졌고 백이 중앙으로 나왔기 때문에 백이 전혀 불만 없어 보이죠. 네. 그리고 당시 자전 해설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막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강수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네. 귀에 굉장한 노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수는 좀 싱겁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자전 해설과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참고도와 비교했을 때 또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때 이세돌 구단은 형세를 수치화시켜서 보기보다는 일단 기세를 중시했고요. 기세로 봤을 때는 이수보다는 이렇게 막아가는 게 맞아요. 네. 자, 한 칸을 띄웠고요. 하지만 흙의 한 칸 띄면 너무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백에 이세돌 구단이 좋은 수순이 나와요. 이것을 하나 찝어두고 자, 이렇게 치중간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순입니다. 실전에 이렇게 붙였는데 만약에 이것을 잇는다면 잇고 넘어서 자 흙이 뭐 손을 빼서 들여다본다면 단수 치는 게 선수고요. 네. 이을 때 이때 흙이 고민이에요. 흙이 중앙을 막고 싶은데 백이 이렇게 쏙 늘어준다면 뭐 붙여서 당장 흙이 죽진 않겠지만 최소 이런 부분은 선수죠. 네. 이런 부분이 선수면 이 한 점과 이 백 전체가 쉽게 연결을 하면서 타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중 가는 수가 참 절묘했고요. 그러자 구리구단은 이렇게 받아두었어요. 사실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후회를 한 수가 이것을 붙여놓고 끼워간 수인데 이 붙인 수로는 그냥 끼우는 게 조금 더 좋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붙여갔을 때 잡아가게 되면요? 잡아가면 그때 붙여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을 끼웠을 때부터 이것을 끼우는 노림이 있기 때문에 먼저 붙이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실전에 구리구단이 이 악수를 해두자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틀어버렸어요. 네. 자, 그러자 이세돌 구단 넘어갔어요. 자, 이것을 둔 것은 일단 이것도 기세고요. 맞고 끊고 잡았고요.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변화가 나옵니다. 맥점 공부를 조금 하신 시청자분들도 이 모양은 뭔가 이런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끼워갔고요. 하지만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 큰 수순 착오를 범합니다. 실전에 이세돌 구단은 이걸 먼저 먹여쳤어요. 네. 이 수가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후회한 수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실전처럼 진행이 된다면 따내고 참고도를 좀 보여주셨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따낸 후에 흙이 이걸 잊게 된다면 이걸 먹여쳐놓은 효과를 톡톡히 보죠. 네.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쳐서 이제는 회돌이 축으로 흙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은 이 변화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먹여치는 의도는 사실 이 회돌이를 보고 한 것인데요. 여기서 그래서 실전 진행은 그냥 이었고요. 자, 그냥 있게 되자 이세돌 구단의 이 후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받고 흙이 이걸 받을 때 지금 중앙으로 나오고 싶지만 중앙으로 나오면 이 한 점을 잡는 게 너무 두텁고 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단수를 쳤는데 이젠 이걸 받지 않죠. 실전처럼 중앙으로 갑니다. 자, 이 수로는 이렇게 먹여친 수로는 이곳을 먼저 단수를 치는 수가 좋았다. 이세돌 구단의 국후 후회입니다. 네. 이걸 따내면 지금 백도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먹여치는 수가 있겠고 아래로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먹여치는 수부터 보여드리면 따야죠? 네. 그때 이걸 단수 칩니다.
지금 이을 수는 없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받아야 돼요. 따낼 때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아까와 다르게 이걸 두었을 때 흙이 이쪽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쪽을 두는 것이 아니고 실전처럼 이 모양처럼 이렇게 딴 형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백이 중앙 어딘가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서너 수 차이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세돌 구단의 후회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여기 밑으로 젖히는 수도 생각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이 수는 사실상 좀 생각하기 어려운 수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수는 저도 이런 수가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수인데 의미를 보시면 자, 이렇게 막는 수는 안 됩니다. 네. 막으면 단수를 치죠. 그리고 나서 이런 데를 먹여치면 여기를 때려내야 되는군요. 자, 이거는 흙의 파탄입니다. 바둑이 끝났어요. 네. 이건 바둑이 끝났죠. 네, 이 진행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는다면 단수를 치고 비슷한 진행이 될까요? 또다시 단수를 치고 네. 이렇게 먹여쳐 가요. 여기서도 때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들어가게 되나요? 넣을 때 이걸 이으면 지금 흙이 굉장히 두터워서 흙이 축이 유리할 것 같지만 실은 이걸 몰면 이게 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흙이 이거 능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축이 되는군요. 백이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겠죠.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 선택도 가능했으며 이 진행이라면 백의 실리가 좀 좋아 보입니다. 중앙도 굉장히 두터워 보이는데요. 이것은 또 백의 실리가 좋다는 점이 또 의외이네요. 네, 어쨌든 흙의 영토였던 우변을 다 깨고 살았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괜찮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진행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세돌 구단은 먼저 먹여쳤기 때문에 따내고 자, 실전과 같은 진행이 됐고요. 흙이 이렇게 늘자 단수를 치고 자, 이렇게 나를자를 두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지루한 패싸움이 시작돼요. 네, 여기 붙여가고요. 팩감을 사용합니다. 따내고 하지만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흙은 악수 팩감을 써줘야 되는 반면 백은 이런 기분 좋은 팩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펜은 충분하다라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 악수이기 때문에 악수 팩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 백이 맞아. 팩감을 쓰는 자리는 사실상 손에 펜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늘고 받고 네, 이렇게 패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입고 뭐 이런 자리를 다 받아줘야 된다는 게 흙의 입장에선 좀 괴롭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따내자 여기까지 또 팩감을 썼어요. 네, 따내고 자, 여기서인데 사실 이세돌 구단이 여기서는 후퇴를 할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특히 후퇴를 하는 게 그냥 패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찔르는 수가 가능하거든요. 크게 잡네요. 만약에 흙이 이것을 받는다면 네, 저렇게 끊죠? 때리게 된다면요? 때리면 밑으로 단수를 쳐서 그쪽으로 단수를 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을 수가 없어요. 끊겨서. 네, 그렇기 때문에 찔렀을 때 흙이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죠. 이 모양에서 흙은 이 자체로 손을 빼고 이것을 두어야 하는데 백이 받고 단수까지 쳐두고요. 이을 때 입고 여기서 다시금 백의 차례가 됐기 때문에 보통의 기사라면 사실 이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본인의 수읽기에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상대가 구리 구단이었던 만큼 최강수로 대응을 했어요. 네. 자,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여기서 바로 이수죠. 여기서 단수를 쳐가면서 강수를 강행합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뭐 쉬운 수순으로 갈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수를 쳤기 때문에 이후에 수순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백이 강수를 두면서 이 사활 승부는 필연이 돼 버렸어요.
이 승부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자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후의 수순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후의 전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삼성화재배 본선 32강전에서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이 만났습니다. 자, 이제 좌상귀 쪽에서 패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후의 진행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 패싸움은 어쨌든 간 100대마 전체의 사활과 관련된 패싸움이에요. 구리 구단이 패감을 쓰고 있는데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도 이 패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곳 단수를 치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백도 물러설 기세도 없고요. 그리고 흑도 계속해서 최강수로 두어 나가는데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또 양쪽에서 패 모양이 나면 어떤가요? 백이 좀 더 편할까요? 흑이 좀 더 편할까요? 이 모양은 흑이 양패를 만든 이상 백이 두 군데의 패를 다 이길 수는 없어요. 한쪽을 선택하겠다는 얘기고 백이 이거 단수를 친 수는 이쪽 패를 지더라도 여기 흑도를 잡겠다라는 그런 기세가 담긴 한 수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런 강수를 둔 것에는 단순히 뭐 수일기에 자신이 있어서도 있지만 유독 구리 구단에게만큼은 좀 기세 싸움에서 밀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구리 구단 입장에서도 백이 편하게 갔으면 백이 약간이나마 우세한 바둑일 수 있었는데 백이 최강수로 맞대응을 하면서 흑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자, 이제는 이 100대마 전체 사활 싸움입니다. 자, 흑이 여기서 대마를 살려주고 좀 길게 가는 그림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젖혀서 두어 갔습니다.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이 수는 일단 잡으러 가겠다는 그런 본인의 의지를 나타낸 수예요. 이 수로는 한 발 이렇게 물러서는 수도 가능했습니다. 자, 민다면 치받고 하나 호구 치더라도 받으면 백이 살더라도 이곳 하나 찝어두는 수가 선수잖아요. 지금 백돌이 이 자리가 없죠. 네. 이 자리를 먹여치면 잡히기 때문에 백은 받아두어야 하는데 그러면 흑이 이 모양 전체 이 모양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또 찝는 수가 선수가 돼서 흑 모양이 튼튼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사실 백에게 준 실리가 적진 않지만 이렇게 승부를 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사실 이런 변화도를 그려본다면 개가가 굉장히 정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개가뿐만이 아니고 수일기까지도 동반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바둑이 됩니다. 네, 일단 흑은 젖혀서 잡으러 갔습니다. 또 이제 기세의 패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냥 이어둔다는 것은 아무래도 살려주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이 패는 어차피 흑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잡으러 가더라도 일단 이곳은 후퇴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됩니다. 네, 백도 꽉 이어서 승부를 해갑니다. 자, 지금까지 보더라면 도저히 여기서 4패빅이 나올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구리 구단이 편하게 간다면 이 모양에서는 아마 좀 더 장기전이 됐겠죠? 네, 자, 흑이 초강수로 단수를 쳐갔습니다. 여기까지의 수순 해설판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부분 저희가 수순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이 여기 단수를 친 곳에서 저희가 대국장으로 넘어갔었는데요. 자, 단수를 치자 흑이 일단 따냈고요. 네. 백은 여기까지 팩감을 썼습니다. 네. 자, 백이 따내자 흑이 이 패를 걸어갔어요. 자, 백은 이미 이것을 친 순간부터 나는 이 패를 지고 이 귀를 잡겠다. 이미 결정을 한 상태죠. 네.
백이 따내자. 흙이 이곳을 따고요. 자, 백은 저기 해서는 너무 당연합니다. 이제는 바둑이 단조로워졌어요. 이 대마 사활이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을 잡으면 흙에 이기고 잡지 못한다면 백의 승리가 됩니다. 네. 따내자. 자, 여기서도 이제 살아둬야 되는데요. 이 모양은 부분적으로는 그 삶의 급소가 됩니다. 하지만 흙으로서도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자, 실전처럼 이렇게 젖혀가는 수, 네. 그리고 늘어가는 수,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네. 자, 이 늘어가는 진행은 참고도로 보여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한번 짚어보자면요. 이렇게 밀어갈 때요. 흙이 이렇게 치받겠죠? 네. 그리고 둔다면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받는 수가 좋은 행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살아두고요. 그러면 다음에 흙이 이렇게 찝어가는 수가 이쪽에 선수잖아요. 선수를 한 후에 이렇게 넓혀가면 어떻습니까? 흙 모양이 상당히 커서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흙으로 이런 바둑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쉽게 가는 진행도 있었는데요. 구리구단은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요. 자, 일단 이렇게 젖혀갔습니다. 이 수는 잡으러 가겠다는 수이죠.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다 죽었는데 구리구단도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여기서 이렇게 치받아 두었는데요. 사실 이세돌 구단의 자전 해설로는 실전의 유수가 아닌 유수도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글쎄요. 사실 이 변화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사활관계에 대해서는 이세돌 구단도 그리고 이 바둑을 해설했던 수많은 해설자들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좀 더 잡기에 유리했다라는 얘기를 이세돌 구단이 하곤 했습니다. 네. 실전은 그냥 이어뒀고요. 자, 백이 하나 따고요. 자, 이어야죠. 네. 그래서 여기 집 모양을 냈습니다. 자, 흙이 사실 이 장면이 아까 이렇게 늘은 것과 마찬가지로 흙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있겠고 그냥 이렇게 막아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네. 자, 보통이라면 이렇게 막는 수를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치는 수는 너무나도 외줄타기 승부이기도 하고 또 보통 이렇게 큰 승부에서는 타개보다는 좀 공격을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오늘 구리구단 정말 과감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후에 사활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후의 전투 아주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저희가 대국장에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백의 사활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흙이 최강수로 두었어요. 여기서 탈출을 하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이제는 두 기사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간단해요. 잡으면 흙이 이기고 살면 백이 이깁니다. 제가 이 상황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상대는 세계 최강자 중에 한 명이자 또 라이벌, 최강의 라이벌이고 또 세계대회 본선이라는 큰 무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마 싸움을 펼치는 이 두 선수의 이 강심장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곳을 꼬부려간 수도 이세돌 구단이 적재적소의 응수타진이에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곳 탈출을 좀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입구자로 받아두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자, 입구자로 받았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젖혀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 입구자가 아니고 흙이 이런 방면으로 두었다면 이제는 젖힐 수가 없잖아요. 끊으니까. 네. 대신 이렇게 이쪽으로 호구를 치면 백은 이렇게 젖혀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나가둡니다. 그러면 흙이 뒤로 받아야죠. 그때 이것을 하나 나가고요. 받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자, 이렇게 받으면
이런 식으로 젖혀서 마지막 이 대마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흙은 또 중앙 쪽으로 입구자 행마를 했고요. 중앙 쪽 입구자를 하니까 실전처럼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가능해졌습니다. 흙이 이것을 끊기에는 이제는 여기가 끊기잖아요. 아, 바로 끊어갈 수가 없군요. 그렇죠. 이것을 끊기기 때문에 이 싸움은 얘기가 많이 달라요. 지금도 그냥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백이 또 방금 보여주신 진행은 어떤가요? 여기서 이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수도 선택할 수 있지만 아까와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아까 그냥 끊으면 백이 이런 방면 느는 수가 이쪽 관계상 선수가 돼요. 그렇기 수상전이기 때문에 때문에요. 그렇죠. 똑같이 이것을 나와서 끊더라도 백이 사실상 이곳이 선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것 행마하기가 아주 고약하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젖혔기 때문에 백이 이거 늘어가는 수가 절대 선수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바로 결행해 가는 것은 무리겠고요. 좀 뒷맛으로 활용을 해야겠군요. 네. 자, 자. 단수를 쳐놨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흙이 굳이 따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굴복을 당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리구단 순순히 이어줬고요. 일단 치받아가는 수는 이 모양상 급소가 됩니다. 흙이 이것을 그냥 받으면 일단 여기 단수 한 방이 들으면서 백 모양의 탄력이 달라지죠. 이건 잡기 어려워요. 네, 순식간에 탈출에 성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흙도 여기서 최강수로 받아둬야 될 텐데요. 자, 일단 그렇게 끼어갔습니다. 맞는 진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곳을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끼워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뚫리면 승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끼어간 수는 구리구단의 당연한 반발이고,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이득만으로는 승부가 되지 않거든요. 이제 잡아야 됩니다.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최강의 수를 둘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끊어간 수는 흐름을 타는 수예요. 흐름을 타는 수. 흙이 나가면 같이 따라 나갔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백도 밀어가는 자리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런 수단들을 보고 젊은 프로 기사들은 가닥이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네, 먼저 이렇게 끊어두고 이렇게 나가서 왠지 그 고수들만의 그런 뭐 그 품격 있는 행마 같잖아요. 뭐 한 가닥 한다, 뭐 여기서 나온 말인가요? 글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유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도 나도 그렇게 다 쓰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3, 40대 프로 기사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1, 20대 젊은 프로 기사들에게도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다들 그렇게 또래 친구들끼리 복귀할 때 가닥이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 이제 끊어갔습니다. 뭐 여기서는 당시의 자전 해설로는 이제는 4패빅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4패빅이 정말 바둑판에서 놓아봐도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세돌 구단의 자전 해설처럼 4패빅은 필연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4패빅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빠지는 수순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뭐 언뜻 보기에는 양패처럼도 보이고요. 이게 패가 하나, 둘, 셋, 넷,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된다면 이 반패 모양이 4개가 있어요. 네.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백이 집이 있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패가 아니냐, 곧 유가무가 수상전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놓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저희의 해설뿐 아니라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한번 놓아보시는 편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필연의 수순으로 보여요. 자, 이곳을 수를 늘리자 흑도 당연히 여유가 없죠. 계속 이렇게 꾹꾹 막아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모양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수상전인 모양인가요? 지금 우변의 흑과 또 우변에 지금 탈출을 시도하는 백과의 수상전인 형태인 거죠? 흑은 지금 이쪽과는 수상전이 안 됩니다. 이쪽과는 수상전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이 모양과 수상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과 수상전을 할 때 실전에 나오지만 공배가 하나 채워지면 결국에는 4패빅의 형태가 됩니다. 자, 실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쯤 돼서는 이 두 기사가 이거 심상치 않네? 라는 좀 그런 마음을 넘어서 비겼나? 무승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저는 좀 궁금한 게 4패빅이 정말 몇 년에 한 번 혹은 수십 년,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기이한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이세돌과 구리, 이 천하 고수의 바둑에서 이 모양이 나왔을 때 당시의 대국자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4패빅이라는 것이 4패 모양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빅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삼수 동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3번에 같은 모양이 나올 때 빅이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읽기를 하면서도 착각하기도 쉽고 또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모양에서는 백의 이세돌 구단이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4패빅을 하느냐, 안 그러면 저 대마를 다 죽이고 긴 승부로 가느냐. 왜냐하면 백이 먼저 챙겨준 실리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흑은 보시면 여기마저 다 부서졌습니다. 이젠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세돌 구단, 글쎄요. 저라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4패빅을 안 하고 두어보고 싶기도 하고, 또 4패빅, 이게 역사에 남을 한 판이잖아요. 네. 역사에 자기 이름을 좀 다시 한번 새겨넣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단수를 치자 이게 4패빅이에요. 자, 수순을 한번 놓아볼까요? 이렇게 된다면 자, 지금 이걸 따면 자, 백은 뭐 반대편 반패를 따야죠. 네. 자, 반대편 반패를 땁니다. 그러면 흑은 다시 이걸 따고 또다시 이걸 또 따요. 됐다내야 되는군요. 단수이기 네. 때문에요. 그러면 백은 이걸 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반대편 패를 따고 자, 이걸 딸 때 다시 이걸 땁니다.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4패빅이 됩니다. 네. 만약에 백이 4패빅을 피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지금 여기서 백이 4패빅을 피한다면 이곳을 두지 않고요. 한 장 빵 때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흑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지금 그 백이 이걸 따낸 걸로 이걸 땄을 때 이 돌이 없는 거잖아요. 네. 흑이 이것을 그냥 이으면 3패빅으로 양패로 이 백대마 전체를 잡아요. 이 백대마 전체를 다 잡고 백은 또다시 선수를 잡고 다른 곳을 두는 겁니다. 사실 국후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걸 다 죽이더라도 형세가 백이 둘만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백이 이걸 따내더라도 흑이 이걸 바로 잡아주면 다행인데 잡지 않고 또다시 흑이 손을 빼요. 여기서요. 그렇죠. 계속 선택을 미루는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에게 일방적인 그 선택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마지막 한두 집짜리 끝내기가 남을 때까지 이걸 안 둘 수는 없잖아요. 백이 형세가 그만큼 우세한 건 아니거든요. 이 두 수를 제법 큰 자리를 연타를 해야 형세가 백이 우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4패빅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모양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대국이 펼쳐졌는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제대국을 그때 당일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다음 날에 또 다른 대국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의 휴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제대국을 펼쳤습니다. 뭐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요. 네, 사실 이렇게 세계대회 단판 승부에서 무승부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네. 이 대국을 통해서 이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 그때 뭐 한국의 단장, 뭐 중국의 단장 여러 사람들이 회의한 결과 한국 룰을 따르기로 하고 한국 룰은 대국이 끝나면 각자 1시간의 제한 시간으로 재대국을 한다라는 규정을 규정으로 두기로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수순으로 4패빅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승부가 됐는데요. 이런 대국 결과 자막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승부. 정말 이채로워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국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두 선수는 결승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제대국 끝에 구리 구단이 승리를 거뒀는데 이세돌 구단도 뒤에 열린 장시 구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하면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결승에서 두 선수가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돌 구단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2012년은 한국 바둑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해가 됐는데요. 사실 이 바둑을 지켜보면서 2014년 이후로는 삼성화재배는 계속해서 중국 선수들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바둑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뿌듯하기도 했지만 좀 많이 그리운 심정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뭐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나 뭐 이창호 구단 그 건재한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바둑이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었는데 최근에 좀 침체해요. 하지만 이 바둑을 그리고 이 명승부를 다시 회상하며 한국 바둑이 부활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삼성화재배 나아가서 세계대회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